이제 오늘 2부 기레기 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레기 툰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사람입니다. 바로 강희철. 강희철. 한결의 강희철. 한결의 강희철 기자. 여기도 아주 원래 아시잖아요. 예. 원래 얘기. 그러니까 법조팀장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고 법조. 한결에서 아무튼 좀 주변에서 이제 제 지인들 이렇게 소식 들어보면 악질 중에 악질이다. 사회부, 정치부, 문화부, 경제부 네. 다 거치고 예. 법조팀장 했죠.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난리칠 딱 그 시점에 예. 딱 있다가 지금은 이제 미디어 국장으로 가 있는데 오늘 내가 이 강희철 씨 거 사설 하던 걸 딱 읽는데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이게 진짜 악랄하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 그때도 알았지. 근데 얘네들이 썼던 글들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과거를. 그렇죠. 맥락을 알고 글을 보니까 너무 비열한 새끼들이에요 진짜로. 너무 의도적이고 윤석열 띄워주게 하려고 누가 봐도. 근데 그런 애들이 한국 기자협회상 이달에 기자상 이런 거 막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배혜림도 그렇고 뭐 이동재도 그렇고 그런 상들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강희철을 제가 방송한 적이 있더라고요. 3년 전에 네. 강희철하고 경향신문의 안옥이 네. 얘네들 내가 방송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강희철 씨가 썼던 사설들 간단하게 좀 네. 소개를 해보자면 우선 이게 2019년 8월달 이젠 조국 장관 그 법무부 장관으로 딱 네. 지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압수수색 막 할 때예요. 이때 처음 수색했을 때 몇십 군데를 네. 정말 놀랬잖아요. 깜짝. 네.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뭐냐? 정면 돌파, 검찰 쿠데타, 조국 관련 압수수색을 보는 몇 가지 시선. 지금 이거를 제목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거냐면 사실 지금 검찰이 법무부 장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몇십 군데를 압수한 적이 어딨어요? 없죠. 없지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 이거는 결국 조국 때문에 하는 거다. 조국이 문제다. 이처럼 예상 밖 압색으로 조국 정국에서 차지하는 검찰의 역할과 비중은 엄청나게 커졌다. 검찰이 심판자로 부상했다.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른바 조국의 역설이다. 하면서 무슨 얘기가 냐면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왔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심판자로 서가지고 더 힘을 내고 있다. 부상했다. 이거 왜 그러는 거냐? 이거예요. 그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정치 과정에 검찰이 깊숙이 또 과잉 개입하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 물론 고발이 검찰 개입의 비밀가 됐지만 조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국민 60% 이상이 법무부 장관 부적격자라는 데도 그 자리에 연연하겠다면서 생긴 일이다. 정치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조국의 검찰의 과잉 개입을 불렀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 그때 그 후보자 당시에 그 거의 밤샘까지는 아니지만 끝장 토론까지 그 뭐죠? 기자들하고 기자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뭐 기자들 제대로 된 질문을 한 해도 거의 없었고 똑같은 그 검찰발 뉴스 생산된 뉴스를 계속 도돌이표 돌리듯이 그냥 무의미한 질문만 남발했고. 그러니까 아니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이런 포괄적인 수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그냥 오로지 조국이 네가 제대로 해명을 못했어. 네 문제야.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60%가 너 부적격했는데 너 그냥 그 자리에 앉았잖아. 그러니까 문제야. 그러면 앞으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부적격 나오면은 다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 그만둬야죠. 당장 그만둬야죠. 당장 그만둬요. 말도 안 되는 새끼라니까 이 새끼는요. 아니 뭔가 얘 기사가 다 그래. 근거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이런 식이에요 그냥. 프레임 씌우기. 근데 검찰에 비판을 안 한다니까요.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고 검찰과 상대에 있는 조국, 추미애 그런 사람들
여기 거기에는 윤미향 의원도 포함돼요. 강해철이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쓴 게 많아요. 네. 아 진짜로. 그러니까 제목은 약간 균형 있는 듯하게 쓰면서 속 내용을 완전히 이제 그렇지. 그 윤석열은 띄워주고 조국, 이재명, 윤미향은 완전 이제 뭐 죽일 듯이. 이거 보세요. 제목을 봐. 문재인 대통령 원로비 의혹 법무장관 해임한 DJ와 반대 선택. 제목부터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원로비 의혹이 누구냐면 99년도에 김태정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이 되거든요. 근데 원로비 사건 때문에 결국은 낙마를 해. 뉘앙스는 뭐냐면 왜 문재인은 조국을 임명했냐는 거지. 임명하지 말아야지. 응?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얘는 논조가 뭐냐면 김대중과 다르다. 김대중은 의혹만으로도 옷 벗었는데 왜 의혹이 있는데 장관을 안 치냐.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냐. 아니 이게 맞습니까? 그럼 뭐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범죄자도 지금 있는데. 근데 그 의혹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검찰이 흘려주고 기사가 쓰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앞으로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앞으로 인사를 검찰이 해야 돼. 응? 그쵸. 검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새끼들이 행동하는 게 악랄한 거야. 부메랑님 감사합니다. 어우. 부메랑님. 감사합니다. 너무 열받잖아요, 진짜. 네. 근데 제가 중간만 갖고 와서 사람들이 앞뒤로 다른 말이 있나? 없어요. 딱 뉘앙스가 그냥 이거야, 그냥. 아니 다르거든요. 네. 또 김태성하고 조국 사람 달라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그러면은 검찰이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근데 열받네 진짜 또. 검찰하고 기자들이 지들끼리 해먹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야? 둘이서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이 계속 끊임이 없다. 지들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보세요. 계속 이런 식의 기사가 공사 분별 이런 조국의 지시. 이것도 뭐냐면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조국 너 조윤선 때 뭐라고 했냐?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 내려와 수사를 받아라 했다는 거야. 근데 조국은 이때요. 정확히 말해야 돼. 아직 피의자도 아니었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 조국 장관은 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쵸. 조국 장관은 12월 달인가 가서야 검찰이 피의자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피의자도 아니었고 네.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네. 입건도 안 됐고 네. 당연히 기소 안 됐지. 그런데 부인이 지금 기소된 것 때문에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부인이 기소되면 장관들이 그만둬야 되는 거야? 조윤선하고 우병우하고 달라요. 국정농단 당사자로 지목된 조윤선이나 우병우하고 어떤 조국이 같아. 그럼 정경심 교수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왜 김건희한테는 왜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해. 지금도 그래 이 새끼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이 새끼들은요. 특히 강희철이 이래요. 강희철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런 놈이 어떻게 한결에 있냐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교를 하는데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조국과 우병우는 같다는 식으로. 최근에는 윤석열과 이재명은 같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사례를 갖고 오는데 사례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저울에 올려놓으면 완전히 이제 여기 깃털이고 여기는 완전 몇 톤이나 되는 몇백 톤이 되는 건데. 완전히 그냥 검찰 대변인이니까요.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거의 한 달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한 달밖에 안 했으면서 뭐 했냐면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못 하겠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도 엄청나게 지랄을 해요. 조국 이전과 이거 다른 피의사실 공표 금지 명함. 나중에 이거 관련해갖고 다른 것도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강철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겉으로는 그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는 거지. 있는 거지만 이거 필요한 거야. 피의사실 공표가 뭐냐면 결국은 검찰이 그쵸. 흘려주면은 검찰이 원하는 것만 흘려줄 거 아니야. 그 흘려주는 걸 기사화 해가지고 여론재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본인은 필요하다는 거야. 지들 밥벌이니까. 근데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법에 있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새끼는 이런 식이야. 처음에는 피의사실 흘리기 이거 계속 돼도 한올 수 없다고 말하는 법조인 찾아보기 어렵다.
피의사실 흘리기 나쁘다는 거죠. 검찰의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한 주어온 글씨 찍기, 망신 주기 수사 관행,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안 되는 거야. 안 이 새끼야 안 되면 안 되는 걸 끝내야 되는데 꼭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99년도에 그 현대 주가 조작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 덮으려고 그랬어요. 네. 덮으려고 했는데 당시 그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이었는데 그 사람 수사를 덮으려고 했는데 검찰이 기자들한테 흘려주게 하는 바람에 기자가 글 써가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구속을 시켰거든. 이 예를 들면서 아니, 덮으려고 하는 거 피의사실 공표 잘 활용하면은 이거 좋게 활용될 수 있다. 내부 고발이지만 법대로 하면은 피의사실 공포에 해당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맞는 태도예요? 아니죠. 이러고 또 뭐 내 기사 읽어보니까 그 지금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 관련해서 너무 한 집안을 그냥 풍비박산 만드는 거 아니냐. 그 찍혔다고 해서 그렇게 밟는 게 되냐 하면서 예를 든 게 노무현 대통령이야. 아, 대한항공 너무 여론 재판 한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이 아주 새끼요. 개쓰레기야 개쓰레기. 그러니까 뭔가를 비교하려고 갖고 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하다니까. 이거 봐 지금 BBK 특검 비자금 추적도 어떤 검사의 제보가 아니었으면 알려지 않았다는 거야. 아 제보하고 흘리긴 다르지. 이 새끼 계속 무슨 말 하냐면 사실은 아까 말했던 99년도에 현대 그 비자금도요 제보예요. 제보하고 흘리긴 다른 거야. 흘리기는 수사하는 새끼들이 자기 수사 방향을 이끌어 가려고 언론 이용해 갖고 만드는 거고 제보는 제보인 거지. 네, 다르죠. 웃긴 새끼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또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은 엄청나게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똑같이. 윤석열은 왜 청와대를 향해 칼을 뽑았나? 청와대가 이때 살아있는 권력인데 죽은 권력이 아니고 왜 칼을 뽑았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를 한 거예요. 윤석열의 스타일은 박근혜 정부 때 댓글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툭하면 하는 얘기. 박근혜 때도 윤석열은 끝까지 진짜 뭐라 할까 권력에 굴하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거예요.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계의 불법자금 수수를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림, 범죄를 규정하고 추후에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취임사에서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공정한 법질서를 깨뜨린 사람이나 세력은 누구라도 심지어 집권 세력이라도 그냥 봐주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지금 검찰이 벌인 수사판에 딱 들어맞는 대목이라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가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지랄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뭐냐? 법질서를 깨뜨린 세력에 대해서 그게 내 편이건 네 편이건 공평하게 그냥 봐주자고 넘어가겠다. 딱 그 사례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계속. 위인전 쓰는 것 같아, 위인전. 근데 이 새끼 거 보면은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적이 거의 한 번 없어요. 항상 이런 식이야, 다 그냥 이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의 과잉 수사에 대해서 견제하려고 하면은 조국이건 추미애건 다 문제 있는 거고 윤석열은 다 이런 식이야 그냥. 마치 그 철학이 있다든지. 이게 한결에. 조선일보가 아니라. 이거 봐. 조국과 우병우 두 민정수석의 평행 이론. 이 두 사람을 평행 이론 보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대통령 시름이 두터웠다. 아, 난 사진 쓰는 것도 좀 짜증나네. 사진 사진 저런 왜요? 것도. 아니 그런 것도 다 이 이미지 맞아요. 예. 이미지. 유시민 옛날 작가가 보면 다 찌푸린 얼굴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요. 아니 신임이 두텁다는 거. 일가 비리 의혹 보도로 경찰 수사 시작됐다는 거. 직권남용 영장 기각까지 닮은 꼴이고 민정수석 때 사익 여부에선 엇갈려. 권한은 막강하나 근거 모호한 문제. 교수 변호사 퇴출 걸린 재판 받아야
아니 뭐가 똑같다는 거야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다른 사람 갖다 놓으면 안 똑같아? 굳이 우병우랑 같이 돼갖고 계속 국정농단, 격을 떨어뜨리지. 국정농단하고 몰아가는 거 이렇게요. 프레임 씌우는 거. 이 새끼가 그러니까 하는 짓이 악랄하다니까요. 추미애 장관 관련해가지고 추 장관이 그 검찰 인사할 때 관행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관행 무시, 추 장관, 항명 공격 무리수, 지시 불응 윤 총장 명무실리 1억.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관행은 법무부가 먼저 인사할 사람들을 정해놓고 총장한테 보내면 총장이 그걸 보고 의견을 얘기했대. 근데 추 장관은 어떻게 했냐면은 반대를 했어요. 네가 먼저 네 의견을 얘기해라. 짜서 와라. 의견을 얘기하라. 그럼 내가 반영하겠다. 그거였거든. 그러면서 오라고 했잖아. 이 새끼 안 왔잖아요. 제3의 장소에서 안 왔잖아. 근데 그게 추미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추미애가 관행을 깼다는 거지. 보세요. 추 장관은 전임기 박상기 법무장관 때까지 지속해온 인사 관행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 전현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인사안은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먼저 짠다. 검찰국장을 지낸 인사는 의논을 하려면 당연히 초안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먼저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다는데 그건 총장에게 월권을 지시한 셈입니다. 뭐 월권이야. 씨발 하라면 하는 거지. 법과 원칙 맨날 외치면서 아니 웃긴 거라니까. 법과 원칙 위에 관행이 있다는 거 하고 같은 거죠. 이 새끼는 만들어 오라는 건데 뭐 그게 관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뭔 상관이야. 의견을 묻겠다는데 의견을 말하면 되지 지가. 근데 인사안이 만들어지면 장관이 총장에게 연락해서 제 3형에서 만난대요. 나는 이게 진짠가? 나는 아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관행이래. 이 말이 돼요? 알아서 기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근데 보안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난 몰라. 지금 김희천 제가 취재를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초안 만들면 총장한테 연락해갖고 아 우리 제 3회 장소에서 만납시다. 만났다는 거야 보안으로. 이게 진짜일까? 룸사랑에서 만났겠죠. 나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 진짜 룸사랑 만나는 거 아닌 이상 남자끼리 지들끼리 그렇죠. 다 아는 사이니까. 선후배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나. 뭐 근데 이까진 게 무슨 이게 관행이라고 대단한 관행이라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로 총장한테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때 윤석열이 자기 오라고 하니까 안 왔잖아요. 네. 안 온 거에 대해서 윤 총장의 행동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인데 이를 항명이라고 공격하는 건 법 취지는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뭐냐면은 추미애가 의견을 얘기했잖아. 근데 기분 나쁘다고 안 했잖아요. 네. 이거 항명이라고 한 건데 뭐 항명이냐 그냥 윤 총장이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안 한 거니까 그냥 권리를 포기한 건데 무슨 권리를 포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이게. 윤석열의 행동에 대해서는요. 끝없이 그냥 관대하게 명분을 주고. 이해를 해주면서 명분을 주면서 해주고 추 장관을 관련해갖고는 다 비판하는 거지. 야 이게 정말 너무 노골적.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 새끼 어떻게 했어? 한동훈이가 검찰 인사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총장 없을 때 다 해버렸어요. 없어. 아예 없을 때 없어. 다 해버렸어 아예. 이거는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물론 뭐 비판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야. 하긴 했지만 사실 이 새끼들이 이때 비판했던 것들 이거는 추 장관이 윤석열을 무시한 것도 아니야. 의견 달라고 한 거였는데 의견을 안 줘가지고 왜 안 주냐. 윤석열은 뭐냐면 먼저 초안 짠 다음에 나한테 보내 그거였거든. 건방진 새끼가. 그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추 장관으로서는. 그렇죠. 근데 이거 억울하다고 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아예 총장을요 패싱을 해버렸어. 아예 없었지. 뽑진 않았어. 그러니까 왜 안 뽑냐라고 막 왜 공백 상태를 한 5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러니까 공백이었다니까요. 지금 총장이 누군지도 몰라. 이원석. 근데 누군지 모르지. 존재감이 없지. 인사를 다 법무부 장관이 했다니까요. 당연한 거야? 아니 지들이 법무부 장관이 인사하는 거 관련해갖고 그 지랄 떨었으면은 총장 세운 다음에 총장한테 검사들이 이거 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반영해서. 근데 아예 총장 아예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다 해버렸어요. 이건 뭐야?
추미애 장관이 또 뭐라고 했냐면 검찰 그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특수단 사전 승인 받아라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특별 수사 같은 거 할 때 수사 조직 만들면은 그 니네 멋대로 만들지 말고 지시 받아라 그거였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이가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하면서 윤석열 패밀리들 다 없애버렸단 말이야. 윤석열이 멋대로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사팀을 내 마음대로 꾸밀래. 꾸며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수사단을.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거 하려면 지시받아라 했더니 강희철 뭐라고 하냐. 그거 위법이다. 위법이다. 근데 이런 기사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새끼들 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지 입으로 위법이다 하는 게 아니고 응? 위법이라는 의견이 있다. 꼭 이런 걸 인용해갖고 본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 볼 때 중요한 거는 기사가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이 추미애 지시가 위법이 아니고 뭐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한 거다. 그런 주장하는 학자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학자 얘기 안 해. 위법이다 말하는 사람만 인용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게 이 기자의 그거예요. 속마음인 거고 본인의 주장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추 장관은 지난 10일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만들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지시했다. 기존 수사부서 외에 특정 사건을 수사할 목적으로 특별수사단이나 특별수사팀을 만들려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최근 검찰 인사로 핵심 참모들을 잃은 윤석열 총장이 특별수사단 설치 등을 통해 청와대나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미리 우회로를 봉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것도 뭐냐면요.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추미애는 윤석열의 권력 수사를 막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면 알겠지만 뒤에 있나? 이 소방수 추미애도 못 막은 윤석열의 청와대 겨냥. 이게 뭐냐면 소방수인 거야. 그러니까 추미애를 계속 어떻게 말하냐면은 윤석열이 이 의로운 검사가 자꾸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추미애가 자꾸 막고 있다. 그 뉘앙스로 하는 거야. 청와대 겨냥 검찰 수사를 진압하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여러 시도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하면서 왜? 검찰이 추미애 방해에도 불구하고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청와대 수사에 2중 3중 방어망 찍은 추미애. 그러면서 추미애가 1월 3일에 취임한 다음에 검찰에게 경고했다는 거야.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를 함부로 겨누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경고로 해석됐다. 누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 지들이 한 거지, 지들이. 검찰하고 지들이. 그런데 그 추미애가 이렇게 막무가내를 하는데 너무 막무가내여서 대검 간부들도 추미애한테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았다. 아니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마음에 안 들면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자를 수 있는 거죠. 국정 철학하고 안 맞으면. 근데 뭘 추미애를 앉혀가지고 2중 3중으로 뭐 괴롭히고.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추 장관 때문에 청와대 수사 외압 시도는 검찰 내부에 여러 명의 희생자를 낳았대요. 예를 들어서 이성윤 지검장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이성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 왕따잖아요. 네. 이거 추미애 때문에 그런 거야. 또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있을 때 정의도 같은 새끼들이 김호수를 비판했거든요. 이거 다 추미애 때문에. 심재철 다 추미애 때문에 검찰 안에서 이런 서열 같은 게 엉망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죠. 엉망이 되던 서열이 저기 한동훈이 몇 기수를 그냥 뛰어올라서 지난 법무부 장관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막 대드는 거 아래 애들이. 근데 웃기고 뭐냐면 아래 애들이 막 대들었어. 진짜로 항명하듯이. 그러면은 항명한 새끼한테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지적 안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된 청와대 비서관 9명 역대 최대. 이거 뭐냐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9명이 기소가 됐거든요. 네. 2명은 뭐 이거 수사 중이고 역대 최대라는 거야.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해? 검찰이
기소하면은 이게 다 합당한 기소입니까? 아니죠. 검찰에 무리한 기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최강욱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무리한 기소였잖아요. 그쵸. 한 번 제대로 부르지도 않고. 네. 그리고 실제로 중앙지검에서도 기소하지 말라고 한 거를 그냥 밀어붙여갖고 한 거거든. 그쵸. 그러면 이런 거야말로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네, 맞아요. 근데 이 새끼는요, 검찰에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 한마디도 없어. 그냥, 야, 이 정부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싸웠거나. 비서관만 9명이 기소가 되냐. 그러고 있어요.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이 이유를 뭐라고 드냐? 특별감찰관 왜 임명하지 않았냐 그거죠. 지금 내부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사람들 문제 있는 거나 전제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전제하고 이 사람도 이게 문제 왜 있는 거냐? 특별감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왜 특별감찰관 안 세웠냐? 그러고 있어. 검찰이 얘네들을 얼마나 무리하게 기소했는지는 한마디도 없고. 논리 하나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네. 그러니까요. 진짜 웃긴 새끼들이니까요. 아까 수사 기소 분리 얘기했죠. 추미애 조국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 기소 분리 주장을 했어요. 뭐냐면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 못하게. 그러니까 수사 검사 따로, 기소 검사 따로. 그쵸. 왜냐면 수사 검사가 기소를 하면은 본인이 수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기소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수사해놓고 기소 안 하면 수사한 게 무리하게 수사한 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관은 수사는 수사검사가 하고 그 내용을 기소검사한테 넘긴 다음에 기소검사가 잘 보고 기소할 게 아니면 기소 안 하는 거죠. 왜냐면 기소한다는 건 재판 넘기는 거 아니에요. 네. 재판 넘어가면은 그 피의자들이 만약에 정말 무고해 네.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거든요. 그렇죠. 재판에 함부로 넘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윤명호 의원이 지금 딱 그러니까. 3년을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새끼들은 지들이 수사하고 나면은 지들의 수사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기소하거든. 그렇죠. 이건 옛날부터 주장이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그거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검사한테서 수사권 원래 제일 좋은 거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건데 그렇죠. 이때는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다는 얘기가 안 나올 때예요. 아직 정확하게. 지금도 있잖아 수사권.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라도 네. 수사와 기소를 나눠서 하자는 거야.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또 실효성 문제가 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검찰 안팎과 법학계 등에선 검찰의 기소 결정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동의하지만 현행 법 체계와 실효성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온다. 꼭 이런 식이야. 동의하지만. 왜냐면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의하지만 하면서 결국은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추 장관이 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이 논의를 검찰 내부에 사무분담 문제로 끌어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다치부터 잘못 끼웠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추 장관이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거는요. 이거는 일시방편이야. 원래는 경찰한테 수사권 주고 검찰한테 기소권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검찰 안에서 사후 분담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차선책으로. 근데 이 새끼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니 왜 추 장관이 이 논의를 검찰 내부의 사후 분담으로 끌고 와갖고 문제를 일으키냐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 더 근본적으로 검찰에게서 수사권 박탈해 버려? 이때는 이렇게 말 못할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박탈한다니까 지랄이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멕시코 가야 되겠네. 멕시코. 정말 웃긴 새끼들이에요. 멕시코에는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고 재판까지 하는. 멕시코가요? 그래요? 대박이네. 근데 보세요. 지금 강희철 같은 새끼들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수사한 검사들이 내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건 맞는 말이야. 수사를 한 검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재판을 하더라도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더라도 공소 유지하는데 사실은 수사한 검사들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폐해가 있으니까 분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했던 검사들 있잖아. 다 어떻게 했어요? 1심 마치고 다 해체시켜버렸어. 한 명은 유학 보내고 한 명은 못 보내고 지금 그래버렸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 지금 수사 기소권 분리하면 안 된다며. 분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수사 검사들이 끝까지 공소 유지하고 재판해야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합니까? 수사 기소권 분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입맛에 안 맞으면 재판 중간에도 이렇게 이 검사들을요 바꿔버리는 거야. 지금 이 검사들이 누구냐면 도이치모터스 재판하면서 김건희 지금 연루되어 있다고 폭로한 검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니까.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을요? 한 명은 어디로 보냈어? 한 명은 그 세계은행으로 파견 보내버리고 한 명은 인천지검으로 보내버려갖고 실제로 이 수사에 관여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야? 이게 더 문제인 거지. 그렇죠. 수사기소권 분리 못하게 하는 이유가 대응 능력 차원에서 수사검사가 반드시 재판하라고 해놓고 불이난 것도 아닌데 너 그냥 지들 입맛에 안 맞으니까 다 보내버리잖아 이렇게.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강희철 같은 새끼 뭐 한마디 하냐?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새끼들. 진짜 웃긴 거 이게. 이거는 이제 작년 건데 소동 티타임. 아침에 이렇게 한 잔씩 이 하면서 얘기. 서초동 검찰 대검이죠. 뭐냐면 이거 하기 전에 우선 티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싹 해요. 서사를 좀. 되게 서정선.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이 새끼 앞에 이거만 봐도 뒤로 가서 뭔 말할지가 다 정해지는 거지. 티타임을 부정적으로 딱 깔면은 결론이 나쁜 거고. 그렇지, 그렇지. 티타임은 뭐냐면 티타임은 영어 표현 그대로 차를 마시는 시간이다. 차 한 잔 앞에 놓고 누군가와 같이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과거 검찰에도 티타임이 있었다. 주로 수사 책임자가 기자들과 집단적으로 만나 진행 중인 수사나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건조한 자리가 검찰식 티타임이다. 그런데 이 티타임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검찰이 흘려주면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취재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쓱 일어나면서 뭐 서류 하나 툭 던져놓고 자기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쓱 몰래 가버리면 보고. 그럼 애들이 다 보지. 뭐. 그치? 그냥 그것도 흘려주기지. 그것도 내가 흘려주기.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새끼가 또 뭐라고 하냐? 티타임은 검찰과 기자들의 심대한 정보 비대칭 탓에 종종 언론 플레이의 장으로 변질되곤 했다. 지가 또 알아 이게 문제 있다는 거를요. 티타임 때문에 정보 비대칭 검찰이 주는 것만 갖다 쓰니까 그렇죠. 이게 언론 플레이 장으로 변한다는 거. 본인도 이 새끼 항상 이런 식이니까요. 뭔가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추상간에 조장간에 하는 거 있으면 이거 물론 그게 필요한 면이 있다. 그러면서 딴소리 하는 거야. 국힘당도 그래요. 어. 토론회 가면은 뭐 이렇게 패널로 나와서 항상 뭐 자기들이 도저히 커버가 네. 안 되는 얘기들은 인정 빨리 해. 하지만 하면서 똑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웃긴 새끼라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티타임을 없앤 게 누구냐면 조국이 없앤 거예요. 12월 1일 2019년 11일 없애버렸단 말이야. 없애버려놓고 이 기사를 왜 쓴 거냐? 한동훈이 최근 들어와가지고 다시 티타임을 부활하겠다고 했다는 거야. 부활시키겠다고. 그런데 언론과 소통폭을 넓히고 추측 과장 보도를 억제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이 새끼는 한동훈이 다시 티타임을 만들어 와서 한동훈 지금 그 티타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검찰들이 또 기사들한테 흘려주게 하면은 기자들이 기사 쓰는 거 그게 좋다는 거야 지금. 빨간펜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한동훈을. 이거는 좋고 이거는 틀렸고 뭐 빨간펜 선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언론 그 관리를 한동훈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가 지금 편집 국장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나쁜 새끼들이라니까요. 조국 장관 때 그러려면 조국 장관도 이거 활용해서 왜 못하겠어? 할 수 있지. 그렇죠. 조국 때 없앴는데 오히려 없앤 게 문제고 한동훈이 다시 티타임 만드는 거는 언론과 소통폭을 넓히는 거래요. 씨발. 뛰어다니면서 이게 넓히는 거야? 취재하고 싶지가 않고 지들은 그냥 받아쓰기만 하고 이게 싶다는 거지. 소통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흘려주는 거 받아써서 단독 내보내는 거를 이거를 소통으로 보는 거야. 그렇죠. 개새끼들. 근데 웃긴 거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추측과 과장 보도를 억제한대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기자들은 취재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안 한다는 얘기죠. 취재를 안 하고 검찰이 흘려주지 않으니까 다 그냥 상상으로 쓴다는 거잖아. 아니 검찰이 흘려주지 않으면 지들이 뛰어다니면서 취재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아예 그 생각이 없는 거야. 그 생각이 없으니까 검찰이 우리한테 흘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뇌피셜을 쓸 거야? 그게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웬 추측? 웬 과장? 사실 보도를 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진실. 그러니까. 아니 검찰이 말해주지 않으면 기사를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사가 왜 필요해? 그냥 검찰이 그냥 기사 쓰지. 그냥 검찰 출신 기자 하나 넣어가지고 검찰이 기사 써 그냥. 검찰에서 그냥 홍보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보 만들듯이 그치? 사보 만들듯이 검찰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지. 이거 왜 기사들이 써? 검찰이 그냥 쓰면 차라리 우리가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한겨레가 강희차 같은 새끼가 써버리니까 믿을만한 건가? 라고 오해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개새끼 아주 말도 안 되는 새끼들이니까요. 서로를 빼닮은 룰 브레이커 윤석열과 이재명. 이거 작년 10월달에 나온 기사예요. 또 이제 동급을 만드네. 윤석열과 이재명이 비슷하대요. 하는 짓이 비슷하대. 뭐가 비슷하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2022년이잖아.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때예요. 2달 전이네요. 윤석열이 지금 기자회견 안 했잖아요. 그 취임 100일이었나?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불통. 근데 이재명도 불통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플러스 또 뭐 있냐? 둘 다 사과 안 한대. 잘못의 인정은 책임 정치의 중요한 덕목인데 지금 윤석열도 사과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비속어 논란 있을 때 사과 안 했지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고개 숙이지 않았고 전두환 옹호성 발언 같은 거 할 때 또 인사 잘못했을 때 사과 안 한다는 거야. 사과 안 한대. 근데 이재명도 사과 안 한대. 하면서 들은 게 뭐냐면 대장동 개발비로 측근들 정진상이라든가 김용 대체라 구속이요. 사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는 사과를 잘한 사람이래. 그 두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지. 근데 나 웃긴 게 뭐냐면요. 이명박은 언제 사과를 했어? 모르겠어 나도 이걸요. 이명박 박근혜가 사과할 때 회패 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웃긴 말이고 근데 이걸 떠나가지고 윤석열이 반성하지 않는 거하고 이재명이 김용 정진상 관련해서 사과 안 한 거 이거 가지고 둘 똑같네 말하는 거 이게 씨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지 입으로도 말했지만은 이태원 참사 비속어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장관 인사 쟤는 사과하는 새끼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재명은요 사과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야. 아들 문제 나왔을 때도 도박옥 이것도 사과할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사과했죠. 김혜경 여사 뭐 법인카드 유용했다고 7억 8천 원 이거 사과했죠. 윤미향 의원한테 당시 제대로 못한 거 사과했죠. 또 이재명 지지자들이 뭐 이재명 시킨 거 아니지만은 누군가 뭐 수박 같은 애들 비판하잖아. 이것도 이재명 의원이 사과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어떤 기사도 있었냐면 이재명이 지금 바꿉니다, 사과합니다, 반성합니다. 이 얘기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이재명은 사과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야. 다만 대장동 정진상하고 김용 사과를 왜 해? 두 사람이 억울한데. 사건하고 관련된 이런 건 그걸 아직 참. 아니 그럼 죄를 사과를 해버리면은 죄가 인정이 돼. 정지성과 김용이 대장동 폐거할 때 돈 받아먹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야. 사과를 왜 해? 지금 이제 뭐가 나왔다고. 웃기는 새끼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그냥 그걸 자기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가 봐. 그런 상태에서 기사를 쓰는 거야.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새끼들 근본이 안 돼 있는데 기사잖아. 기사면 그래도 뭔가 취재를 하고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그쵸. 정진상 김용은 나온 게 없어요. 구속이 됐을 뿐이야. 근데 구속이 된 게 유죄의 확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구속은요. 근데 이래놓고 이거 범죄자 취급을 해볼까? 이 새끼는요.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그 윤명원도 완전히 처음부터 범죄인 취급해버렸거든요. 지금 무죄 나왔잖아. 네. 그럼 너 사과 안 해, 개새끼야. 그렇지. 왜 사과 안 해? 사과해라, 이 강희철이 새끼야. 개새끼야 아주 아유. 씨발. 아 열받네. 그 취한 것 같아. 아니 유명 의원이 또 나오니까. 조개 먹고 지금 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유명 의원이 또 나오니까. 그래요? 또 조개도 지금 취한 느낌인데. 감정이 또. 그러니까. 올라오네. 정말 웃긴 새끼라니까요. 쓰레기 새끼 아주. 아 열받네 진짜. 씨. 그리고 최근에 쓴 기사예요. 야 이거 진짜 노골적이야 개새끼. 안 받아. 이런 한 푼 안 받아도 죄가 되는 제3뇌물죄.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제일 처음에 제3자 뇌물죄가 뭔지 설명을 막 해요.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 왜 한 거냐? 이재명 때문에 한 거야. 지금 이재명이 성남 FC로 FC 광고. 구단주로 광고비 받아왔잖아. 네. 광고비 받아온 게 제3자 뇌물죄라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이 그렇게 했으니까 얘 입장은 뭐냐? 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돈이 가느냐가 아니라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는데 왜 수사를 하느냐는 성립하지 않는다. 3자 뇌물죄의 개념을 잘못 파악했거나 알면서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박근혜 지지자들도 그런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재명 너 진짜 뇌물죄야.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개새끼. 진짜 뇌물죄는요. 청탁 대가성 부정한 청탁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재명은 뭘 받았어요? 뭘? 응? 이재명은 지금 기업들이 후원을 대가로 뭐 상업 용지 용도 변경 이거 해준 거 아니야. 그럼 이재명가 얻은 이익이 뭐냐고. 없죠. 검찰은 지금 정치적 이득을 말하고 있거든요. 정치적 이득. 그러니까 아니 후원금 받아와가지고 성남 FC가 잘 되고 그러면은 인기 얻을 거 아니야. 그럼 정치인이 정치적 이득을 얻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 게 어디 있어? 이거 아닌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다리 건설했어. 4대강을 했어. 음. 주변에 4대강 주변에 사람들 다 뭐 부동산 올라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혜택 받았어. 정치적 이득 아니냐? 아 정치인이 당연히 정치를 잘해가지고 지지자들한테 박수 받는 거 너무 당연히 좋은 건데 검찰은 지금 이걸 가지고 이게 이 부당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어떻게 씨발 이 새끼는 이걸 가지고 이게 아예 밑발 까는 거야. 이재명이 진짜 뇌물죄 했다고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따지면 근거도 없어 개새끼 이거. 언론사들 광고비 받는 거 다 제3자 뇌물죄 아니에요? 광고비는 그 뇌물죄죠 그냥. 그 뇌물이지 사실. 제3자도 아니고. 그리고 광고 기사성 있게 막 써주잖아 막. 뭐 어디에 좋다 하는데 전면이 다 광고 같은 기사 그렇죠. 같은 데 광고야. 기사 광고 있죠. 건설회사 광고. 진짜 웃긴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이게 바로 강희철. 이 새끼는 글은 정말 야비한 새끼예요. 야비한 새끼. 난 정말 싫어. 이런 새끼 너무너무 싫어. 정말 야비한 새끼. 이 야비한 새끼를 우리 또 박 작가님이 그림으로 그려오셨습니다. 저도 얘를 계속 그려달라고 주변에서 제보가 많았는데 해야지 하다가 계속 놓쳤어요. 이게 시기가 놓쳐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에서야 드디어 그렸네요.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작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인상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찾은 인상이 이걸 그리면서 떠올린 인상이 이제 도마뱀. 도마뱀. 네. 도마뱀이랑 목이 약간 이거는 이제 뭐 외모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쵸, 예. 제가 작업할 때 이 느낌을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면 목이 약간 길면서 주름이 많은 게 약간 이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티랑 도마뱀을 좀 섞어서 느낌을 이렇게 포착해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목은 제가 이제 안 그리다 보니까 이제 목은 빼고 이제 약간 그래서 광대에서 입으로 넘어오는. 근데 입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입 주변이. 그러네. 밑에 입술이 되게 얇죠. 네. 그러니까 저런 입술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포인트 잡기가 사실 조금 어렵더라고. 이게 이 색깔이나 명암이 없이 라인으로만 작업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하는 게 약간 장애가 좀 있더라고요. 턱도 독특하게 좀 턱이 네. 굉장히 크게 했네요. 네. 턱이랑 이제 광대에서 입으로 넘어오는 그 부분을 좀. 영각인 줄 알아라, 새끼야. 자, 오늘의 그 강희철 멘트는 이재명과 윤석열 똑같다. 조국과 우리가 똑같다. 양비론의 달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양비론도 아닌 게 그렇죠, 그렇죠. 제목만 양비론이고 네. 내용 들어가면은 그냥 양비론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검찰과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만 비판해. 진짜로 난 놀라운 게 검찰 쪽 욕을 안 해요, 이 새끼. 뭐 이런 게 다 있어? 법조 기자니까 더더욱이. 근데 이 새끼가 지 광고할 때는 엄청나게 지가 이걸 책도 냈어. 네. 책도 냈는데 검찰이 시간. 검사외전? 검사회전. 책을 냈어요. 그러면서 지가 이거 몇 개 보도한 거 있거든요. 얘네 이거 돈봉투 사건 그 검찰 법무장관하고 검찰국장인가 애들이 돈 서로 주고받고 막 애들한테 주면 돈 단체한 거 있어요. 스카이비로 그런 거 잡아냈거든요. 그런 거 갖고 엄청 상승내고 지가 마치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해 가지고 지가 대드립을 한 것처럼 개지랄 떨어야 가지고 이제. 아니 그런 것들도 뭐 제 생각에는 이런 논조라면은 그 안에서도 정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기와 몇 기. 그러면 얘네들 자르기 위해서 딱 이렇게 언론 이용해서 딱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웃긴 새끼들이니까 진짜로요. 얍삽이상. 얍삽. 청설먹어님이 얍삽이상이라고 해주시잖아요. 이게 오늘 준비한 기레기 툰이었습니다. 오늘 기레기 툰은 강희철, 강희철이었고요. 그럼 이제는 박 작가님, 네. 이제 좀 너무 분노했으니까 네.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아무튼. 아무 툰으로 넘어가겠습니다.